안녕하십니까. 세종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개별 문자가 왔어요. 어떤 분이 아파트 청약하고 분양권 전매가 풀린 이후에 분양권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문자를 보고 오늘은 이 영상을 한번 올려드려 봐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오늘 분양권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여기 세종시에서 거래했던 상황들을 조금 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해요. 우선 아파트 청약이 기본적으로 끝난 이후에 세종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단지가 몇 군데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 거를 잘 체크를 하시고 해당 안 되는 지역도 물론 있으세요.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고 대전 같은 경우 최근에 현대 아이파크가 분양을 하면서 그게 6개월 이후에 전매가 풀려요. 6개월 이후에 전매가 가능한데 이제 분양권이다 보니까 여기 세종은 뭐 조정지역,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뭐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55%가 나오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하니까 무주택 여부 체크해서 세금 부분 잘 체크해서 거래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대전같이 일반적으로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지역, 대전에 지금 뭐 최근에 분양했던 현대 아이파크라든가 그런 물건들을 지금 거래를 하실 때는 우선은 전매 제한이 풀린 이후에 거래를 하셔야 되세요. 날짜가 최근에 저희 세종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 단속이 있었을 때도 어떤 걸로 이제 조사 대상도 된 적이 있었냐면 전매 제한이 만약에 4월 2일이다. 근데 이분이 3월 30일 날 거래를 했어요. 이럴 때도 불법 거래로 불법 거래로 신고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풀린 날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 체크한 날 이후에부터 계약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분양권이라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요. 그 매매계약서는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하는 것처럼 매도자분 모시고 와서 그 매도자분의 신분증 확인하고요.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하고요. 그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몇 동 몇 호 어떤 분,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되시는 분이 분양받은 게 정확히 확실하냐. 왜냐면 전매 제한이 풀리고 났을 때 분양권은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매를 했다가 다시 재발급을 받거나 뭐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저는 항상 건설사에도 한번 확인 작업을 해서 건설사가 개인정보라 잘 안 가르쳐 주지만 맞냐 안 맞냐만 대답을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로 얘기를 듣고 나서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매도가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했을 거예요. 분양권은 기본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중도금 대출가 후불제도 있고 무이자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는 건설사나 은행사에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매도가 중도금 대출 여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한번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매수가 중도금 대출을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도금 승계가 가능한지 그것도 체크를 하시고 후불제일 경우에는 중도금 이자까지도 계산을 하시고 이자 부분도 정확하게 계약서에 작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은행도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지정된 은행에 어느 아파트 중도금 승계 일정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은행마다 매일 중도금 일정을 받을 수가 없어서
거의 기본적으로 뭐 한 달에 2번, 아니면 일주일에 1번, 아니면 언제쯤, 얼마간의 기간 동안 며칠 날만, 몇 호일만 중도금 승계를 하고 있고요. 거의 건설사 일정하고 동일한 날 많이 해요. 근데 투기지역이나 조정지구로 들어간 지역 같은 경우는 중도금 승계 여부나 금액이 틀려지는 상황이 생긴 지역 같은 경우는 당일 접수가 안 되고요. 은행하고 건설사마다 조건이 틀리지만 미리 열흘 전에 접수를 받아서 승계 여부를 확답을 받고서 승계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당일에 건설사 일정에 맞춰서 그 분양권 승계하면서 승계해주고 나서 차후 열흘 후에 통보가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마다 어떠한 방법으로 중도금 승계를 하는지를 미리 체크를 하고 기본적인 매수자한테 은행에 한번 연락처를 줘서 중도금을 내가 어떤 아파트 중도금을 내 상황을 맞춰서 승계를 하려고 한다. 그것도 체크를 정확하게 해서 그게 정확하게 체크된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그 승계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일정을 은행 일정에 맞춰서 중도금 승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건설사에 미리 은행에다 전화를 하면 중도금 승계를 받는 조건이라든가 계약 그 서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아파트 전매가 풀리면 건설사 은행에 전화를 해서 중도금 승계 아니면 명의 변경하는 서류를 항상 미리 건설사한테 요청을 해서 팩스로 받아서 그거를 아파트 파일에다 체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그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렸고 손님들한테도 그거를 어필을 굉장히 열심히 해드려야 손님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계약을 하거나 하실 때 혼돈이 안 되게끔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 명의 변경 일정, 뭐 세종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어느 아파트는 몇째 주, 몇 호일, 뭐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뭐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일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매도, 매수가 그 시간 일정을 맞출 수 있는지도 체크를 해서 움직여야 되지. 그러고 그게 정확하게 체크가 되지 않으면 그날 일정에서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건설사 일정도 물어보고 은행사 일정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건설사 일정을 체크를 하면 또 거기에 관련된 부속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 서류들을 매도 매수한테 준비를 꼭 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돈이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 체크 일정에 정확하게 OK가 필수가 되면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서 작성이 완료가 되면 해당 물건지 시군 구청에다가 분양권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실거래 신고를 하는 방법은 뭐 어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방법은 분양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이나 뭐 아웃라인 다 있으니까 그대로 실거래 신고를 하시고 나면 그 시청에서 이 물건은 어떻게 진행된다.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체크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 필증을 뽑아서 신고 필증을 들고 중도금 거래 은행에서 먼저 만나서 서로 중도금 승계 절차를 밟고요. 중도금 승계 절차를 밟게 되면 중도금 은행에서 확약서를 줘요. 이 확인서를 가지고서 건설사에 직접 팩스로 넣어주는 은행사도 있고요. 아니면 그 확인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데가 있으면 그 확인서를 들고 건설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명의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도자는 세무소에 가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건 이제 세무서 일정,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게 건설사에서 분양계약서에 뒤에 보면 권리의무 승계란이 있는데 그거를 다 넘기게 되면 그거를 승계를 하고 나면 건설사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건설사마다 다 틀려요. 그 도장, 그 법인 관 도장이 그 건설사 그 모델하우스나 아니면 건설사 분양사에 있는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분양계약서 원본 2개가 건설사 거랑 모든 거를 다 예약을 하니까 건설사도 오늘 이 날이 명의 변경하는 날이니까 분양계약서가 내려와 있는 날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면은 본사의 분양계약서를 보관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내려와 있는 분양계약서랑 새로 매수한 거랑 그대로
매도 매수가 수기로 작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건설사 본사에 가서 관인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직인이라 가지고 회사 직인. 그런 걸 받아서 내려올 때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자가를 방문해서 수령을 할 건지 아니면 그날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면 뭐 부동산 대리로 했을 때 위임장을 받던지 아니면 우편으로 발송을 받던지 해서 분양계약서 받는 것까지 끝까지 체크를 하셔야지만 차후에 분양계약서를 분실하는 케이스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분양계약서를 분실해버리게 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재발급 받는 게 물론 하고자 하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이거를 분실한 케이스가 여러 번 있어서 항상 제가 체크를 해서 그걸 그대로 드렸는데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신문 공고에다가 제가 몇 월 며칠부터 언제 해가지고서 공고를 하고 공고하고 나서도 어떠한 누구도 이 분양계약서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때 재발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희 공인중개사들은 이 분양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 권리증을 보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만 실질적인 분양권을 매매할 때는 분양 계약서를 보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 그 건설사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도 한번 해야 되고요. 분양권 거래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분양권은 돈이 한꺼번에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금 넣고 그 다음에 또 중도금이 뭐 잔압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이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이자가 또 발생이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뭐 매매 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이 다 넘어가는 케이스로 넘어가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실지급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는 건설사에 따라서 계약금을 10% 받은 데도 있고 20% 받은 데도 있고요. 그럼 이 금액은 매도가 냈기 때문에 이 매도한테 넘겨줘야 되고 확장비도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서 계약금에 대한 부분 확장비에 대한 금액, 그 다음에 중도금이 6개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에 제한 6개월이든 1년이 되면 중도금 1, 2회차가 납부가 됐을 테니까 정확하게 납부가 됐는지 체크. 안 그러면은 중도금 이자를 납부를 하거나 또 승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샤시, 확장비, 옵션, 그거 부분도 이것도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는 날짜가 있고요. 중도금은 1회차, 2회차 나눠서 옵션이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것도 체크를 해서 이 분양자가 들어갔던 비용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프리미엄.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서 분양권, 아파트가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계산을 했을 때만 매매 금액으로 체크를 해서 분양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기납부 금액이라고 해서 계약금, 옵션 계약금, 확장비 계약금,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안 됐을 경우에 중도금 잔액 부분, 아니면 이자 부분 그런 거를 다 체크를 해서 건설사 은행에다가 계속 체크를 하고 일정까지 다 체크를 해서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특약에 이 부분이 다 들어가야 돼서 실질적인 아파트 매매보다는 조금 복잡한 계약서가 작성이 될 수가 있고요. 거래 신고도 살짝 복잡할 수가 있고 일정 그 등기 넘기는 일반적인 거래보다는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날 법무사 사무장님 모시고 와서 그냥 소유권 이전 서류만 정확하게 체크하면 넘겨놓고 돈만 왔다 갔다 하면 참 저희 업무가 되게 끝나지만 분양권은 갈 때가 되게 많고 체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걸 잘 체크하셔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명의 변경의 분양권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시고 건설사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고 은행한테 전화를 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세요. 제가 얘기 드린 거 대략 기억하셨다가 건설사랑 은행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방법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더 빨리 습득이 되세요. 그거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즐겁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롯데부동산 정진숙입니다.